그 다음에 320페이지 거기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발급 의무 면제는 누가 발행해달라고 해든 발급을 못 해줘요. 근데 왜 못 해주냐면 아예 국가에서 하지마 라고 아예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택시. 예, 택시는 못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세금계산서예요. 근데 택시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점, 행산, 무인 판매기 이런 것들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하고 거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요거 뭐냐면 우리 집에서 전기요금 쓰죠. 네. 그러면 전기요금 고지서라는 게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와요? 전기요금 고지서. 거기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란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써 있으면 그거는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별별별 다시 별별 다시 별별별별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면 우리가 전기를 쓰는 곳이 회사인 경우도 있죠. 맞죠? 회사는 사업자잖아요. 근데 사업자가 아닌 곳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혹시 집에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니면 뭐 가스 고지서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거기 안에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란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뭘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느냐 안 적혀져 있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거예요. 공급받는 자, 공급하는 자 말고. 그래도 그 부분은 참고만 하세요. 시험 때는 안 물어봐요. 이런 건. 그 다음에 3번 도로. 일반적으로 우리 도로 이용하면은 통행료 내잖아요. 통행료 내고 나서 세금계산서 받아요? 영수증 받아요? 영수증 받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십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그 국가도 알아요. 근데 회사에서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차 끌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고속도로 안에는. 일반적으로 회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도 끌고 다니겠지만 저기 국도에서 끌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업. 소매업도 거기 옆에 나와 있는데 공급 받는 자가 요구할 때에는 발행을 해줘야 돼요. 도로도 그렇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발급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저도 한 몇 번 겪었었는데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곳은 도매업자하고 많이 거래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도매업자는 가격이 어떻죠? 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주는 대신 일반적으로 가격은 어때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은 갑자기 오늘 물건이 한 개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에다 전화해봤더니 제가 실제 겪은 건데 오늘은 죽어도 못 갖다 준대. 근데 갈 차도 없어. 근데 이게 오늘 당장 필요해. 그러면 가까운 데서 찾는 거예요. 소매업자한테. 그 대신 소매업자한테 사니까 가격은 어떻죠? 좀 더 비싸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영수증을 줘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달라고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 돼요. 꼭 소매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영수증 줍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꼭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대부분 누가 오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잖아요.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그 다음에 6번 간주 공급. 간주는 가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직매장 반출은 발행 가능하다.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간주임대료. 간주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니까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간주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8번에 별표 3개 치세요. 8번도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인데 8번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수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에 영세가 있고 매출에 수출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간접 수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수출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세는 간접 수출이고 수출은 직접 수출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차이점이 생겨요. 간접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그래도 우리 영세는 제가 맨날 이런 거 써드리잖아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자, 그 다음에 로컬 LC, 그 다음 뭐요? 구매 확인서. 요런 글 써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영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직접 수출은 외국에다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8번에 보시면 다만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다만.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영세는 다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발행할 수 있는 영세가 있고 발행 못하는 영세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영세를 영세라고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영세를 뭐라 그래요? 수출이라고 해요.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을게요. 뭐 적을 거냐면 거기 밑에 2번 때문에 적는 거예요. 제가 역외군송업만 보면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역외군송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고속버스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 그 다음에 역외군송업 중에서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지문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그 뜻이 뭐냐면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버스 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세버스가 관광버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광 다닐 때 전세 내서 갔잖아요. 그래서 전세버스가 관광버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전세버스 같은데 일자리 들어오시면 전세버스나 이런 버스 회사의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말에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버스나 이런 것들 운행이 주말에도 많이 되잖아요. 전세버스 대절해서 뭐 놀러 가거나 결혼식 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세금 주말에도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안 갔다 그랬죠. 저번에 왔었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안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주말에 쉬고 싶어요. 항상 제 목표는 하나예요.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이게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지만 저 그것도 좀 중요하게 봐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 거기 밑에 5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있어요. 321페이지 거기 5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무슨 전표요? 매출전표. 그 다음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요거는 뭐냐면 거기 직전 연도 10억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1.3%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연간 1,000만 원 한도예요.
요거 개인만 됩니다.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 사업을 하잖아요. 네, 사업을 하는데 현금 거래가 좋다고요? 카드 거래가 좋다고요? 현금 거래가 좋아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옛날보다는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더 내냐면 1,0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치면 한 15% 전후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옛날보다. 왜냐면 옛날에는 숨겼거든요. 나 얼마 팔았어요를 뭐 1,000만 원어치 팔았으면 700 팔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현금으로 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100% 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바보는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알겠죠. 아, 이거 세금을 옛날보다는 많이 내는구나. 예, 요 정도는 국가에서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무조건 뭐 세금 걷는 게 주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국가에서 그 개인한테 판매한 금액의 카드로 판 금액의 1.3%만큼은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얼마까지는 빼주겠다? 1,000만 원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현재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또 이쁘게 써놨죠. 5년 보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서류들은 몇 년 보관이세요? 5년 보관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고 어디 갔냐? 그렇게 많아. 저기 337페이지. 337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납부세액의 계산. 납부세액 그러면 일단 요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납부세액은 계속 똑같은 것만 쓸 거예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교재는 338페이지. 그래서 338페이지 보시면은요. 매출세액의 계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손세액 공제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거 저희 나중에 실기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그 대손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대손의 뜻이 못 받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세액의 뜻이 세금이에요. 공제의 뜻이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돈 못 받았어? 세금 빼줄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손, 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일단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해주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부가세예요. 무슨 세예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부가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남한테 돈을 받아서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대손의 뜻은 그 돈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래 너 돈 못 받았어? 그러면 세금을 빼줄게. 그걸 대손세액공제라고 하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110분의 10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대손금액 요게 부가세 포함이에요. 우리 부가세 포함을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10분의 몇이요? 10. 그래서 110분의 10을 하시면 요게 부가가치세가 돼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일 때는 110분의 10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대손 사유 중요합니다. 대손 사유의 별표 3개 사유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멸시효의 뜻이 뭐냐면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법정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술 먹고 술값을 안 냈어. 근데 이 술값이 만약에 3년이래. 그러면 3년 동안만 돈 안 갚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걸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법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빨리빨리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알고 나서도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술값이 6개월인가 1년인가 그럴 거고 학원비가 1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안 내고 계속 도망 다니시면 뭐 안 내도 된다고요? 돈 안 내도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항상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일단 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안에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그 소정법에 의한 회색 계획 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일명 부도가 나거나 회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뭐 인정해 주는 거냐면 이 사람은 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받으면 다 갚는 게 아닙니다. 다 갚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정 금액만 갚고 다시 이제 회생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 안 갚은 돈이 많아. 내가 만약에 10억을 갚아야 돼. 근데 나 무일푼이야. 그럼 결론은 10억 갚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돈 버는 거마다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법적 제도로 이제 회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열심히 살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 게 이제 보이고 국가한테 신청을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다 갚지 말고 일부만 갚아라. 이렇게 이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무슨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 그 다음에 3번에 압류됐을 때 일명 빨간 딱지라고 하죠. 이제 빨간 딱지가 붙으면은 결론은 그 사람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잘 봐두세요. 5번에 별표 3개. 저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5번입니다. 딴 것보다 5번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 밑줄도 쳐져 있고 진한 글씨도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이나 수표. 그 다음에 뭐 외상 매출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6개월. 그래서 우리 개정 과목 중에 이거 분계 문제로도 나와요. 분계 문제에 부도라고 나오면 프로그램에다 부도라고 치면 요거 있어요. 부도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계 문제 간혹가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거래처가 뭐 났을 때 부도 났을 때 일단 이거를 쓰는 거예요. 바로 대손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몇 개월 동안에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6개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것도 인정해 줍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처에서 5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500만 원을 2년이 넘도록 안 주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받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받기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파산돼도 당연히 못 받아요. 그래서 파산하거나 강제집행당하거나 아니면 뭐 도망 다니시거나 그 다음에 사망하셨거나 이럴 경우에도 돈을 못 받겠죠.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가 밑줄 쳐져 있네요. 저기 30만 원. 그래서 이 30만 원을 일명 소액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작은 금액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 돈은 못 받겠구나. 왜냐면 우리 개인한테 30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30만 원 빌려보세요. 가족 말고 쉽지 않을걸요. 30만 원이 개인한테는 큰 돈일 수가 있지만 회사에서 3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30만 원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돼요. 맞죠? 회사 안에서 하루에만도 움직이는 돈이 얼만데. 그래서 너무 작은 금액도 6개월이 넘도록 안 주네. 6개월 이상이 되면은 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딴 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에 그 밑줄은 잘 쳐놓으셨어요. 거기 3번에 보시면 10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10년. 이게 예전엔 5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년까지는 신고가 가능해요. 10년까지는 신고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신청 확정 신고에다가 밑줄 치시고 여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손세 공제 신고서 나오시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확정 신고만 가능해요. 무슨 신고만 된다고요? 확정만.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하셔야 돼요? 10년 안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347페이지. 그래서 347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매입세 불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매입세 불공제. 그래서 우리 불공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시험은 주로 요게 많이 나옵니다. 접대비랑 업무와랑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몇 cc 넘으면 이하는 괜찮다고요? 1000cc 이하. 그 다음에 1000cc 이하를 경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인승까지가 승용차라고요? 8인승. 그래도 9인승부터는 괜찮아요. 그래도 대부분 회사 차량 보면은 봉고차. 봉고차 대부분 몇 인승짜리가 많아요? 9인승짜리. 그래서 9인승 넘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348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 미창출이라 그래서 저희가 외우는 것만 거기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348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륜 자동차는 125cc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간혹 가다가 궁금해하시는 분 계셔서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 왜냐면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잖아요. 네, 제가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125cc인가 찾아봤더니 그 원동기 면허증이라고 하죠. 일명 오토바이 면허증. 오토바이 면허증이 125cc 넘는 거 끌려면은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야 된대요. 그래서 기준이 125cc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1000cc인 이유가 뭐냐면 경차까지가 1000cc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승용차를 사되 무슨 차를 사란 얘기예요? 경차. 그래서 회사 가시면 직원들 차량들은 대부분 무슨 차예요? 경차예요. 왜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오시고 요것도 뭐 상관없고 351페이지 저 351페이지 피시고 앞에 보세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의제를 다른 말로 간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또는 간주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회사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살 때는 면세고 꼭 원재료만 돼요. 왜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만 되고, 요거를 가공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회사.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통조림 회사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통조림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요게 많아요. 식당. 제일 많은 건 식당이에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의제 매입세액이 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 통조림에 들어가는 게 과일 통조림 있죠? 그 다음에 참치 통조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과일이나 참치나 생선 뭐 고등어 통조림도 있고 요런 생선들은 면세예요.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통조림에다 담아서 뭐 하죠? 팔잖아요. 그러면 담아서 팔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식당도 많아요. 식당 예로 들어 드리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 집을 해요. 그러면 삼겹살 재료죠? 삼겹살 면세. 쌈 싸 먹죠? 쌈도 면세. 반찬 들어가죠? 반찬도 면세. 왜냐면 뭐냐, 야채 사다가 우리가 직접 해서 제공해도 되잖아요. 뭐 사다 파는 건 다른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당에서는 파는 건 다 과세예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통조림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는 게 무조건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비싸게 팔면은 남는 게 많잖아요. 그래 남는 거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우리 세금 올라갈 때 있잖아요.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요런 게 올라가면은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요. 뭐가 달리냐면 세금 올라가네. 그러면 월세도 오르겠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20만 원을 가져가고 싶어. 근데 만약에 세금이 3만 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월세를 3만 원만큼 뭐 해야 돼요? 올리면 내가 20만 원 가져갈 수 있잖아요. 대신 세금은 이제 월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전가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의제 매입세액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가격을 조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너네 팔았으니까 세금 많이 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만큼 파셨네요. 근데 우리가 요만큼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세금을 그만큼 뭐 하세요? 적게 내세요. 그 대신 가격은 너무 올리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의제 매입세액을 없애겠다. 그러면 식당들은 난리 나는 거죠. 왜요? 안 그래도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 올라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제 매입세액이 있는 이유는 가격 조정의 영향력도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 조정 능력도 있어요. 왜냐면 너네 세금 많이 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세금 빼줄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왜냐면 판매하시는 분들도 바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짜장면집 하는데 옆집이 5,000원이야. 그럼 나는 4,500원으로 팔면 내게 더 잘 팔릴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00원에 팔면 1,000원 남아. 4,500원에 팔면 500원 남아. 그리고 500원 때문에 내 몸을 갈아서 돈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에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파시는 분들이 당연히 싸게 팔면 팔린다라는 건 아는데 싸게 팔면 싸게 팔수록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마진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마진 욕심내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진을 너무 싸게 해서 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한 달에 10억 파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건 1,000만 원도 안 떨어져.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몸만 이렇게 충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계속 고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노후에 병원만 가요. 저희 집에 계세요, 한 분.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힘들 일만 계속 하셔갖고 계속 병원 다니세요. 젊었을 때는 덜 다니셨는데 이게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죠. 위험한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거든요. 노년에 고생할까봐. 그 노년에 고생한다라는 게 뭐예요? 병원 많이 다닐까봐. 왜냐면 젊었을 때야 괜찮지만 지금은 조금만 떠도 막 허리 아프고 발목 아프고 그래요. 진짜로. 근데 젊었을 때는 막 뛰어다녀도 안 아팠는데. 왜냐면 쓰면 쓸수록 아파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무직이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게 세율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있어요. 352페이지에 중소제조기업이랑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109분의 9.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그거 추후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덜 내게 함으로 해서 이제 금액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은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음식값이 지금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53페이지 위에 보시면 외우진 않을 건데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도 비율이 법인은 40%입니다. 몇 프로예요? 40%.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외우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컴퓨터가 계산 알아서 해줘요.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근데 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가짜 서류들이 들어오는 거죠.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없는 거만 안 산 것도 샀다라고 처리하고, 아니면 다음에 살 거 지금 샀다라고 처리하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마인드 차이긴 한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년이 중요할까요? 이번 달이 중요할까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작으면 작을수록 내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올해 못 버티면 내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뭐 장기적인 어쩌고 저쩌고,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돈 많은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이 진짜 잘 되시는 분들 얘기고,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을 버텨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을 쳐요. 무슨 장난 치냐면 내년에 살 거를 올해 산 것처럼 막 꾸며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당장 세금을 덜 내야 내가 내년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단점이 있습니다. 짧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내년 걸 막 끌어온 게 나중에 나한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장사가 잘 됐어. 그래서 내년에도 장사 잘 될 줄 알고 올해 많이 시켰어. 근데 갑자기 내년에 장사가 안 됐어. 이런 케이스들도 실제 있었잖아요. 코로나 초반 때. 그래도 코로나 초기에 문 닫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갑자기 안 됐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준비도 안 됐죠. 왜요? 이게 올지 그 누구도 몰랐잖아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이 생각 했을걸요? 국가도 그 생각 했으니까. 한 1, 2주 지나면 괜찮겠지. 한두 달만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이게 한두 달 했다가 3개월 됐다가 6개월 됐다가 1년 됐다가 2년 됐다가 길어지잖아요. 계속. 그나마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긴 했지만, 근데 또 최근에 어쨌든 그 일이 생겨서 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시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든 없든 그냥 나가서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게 생기면 나가야지 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참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나만 잘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356페이지, 요거는 외우지는 않을 건데요. 거기 보시면 적어 있어요. 재활용 폐자원. 요건 이제 실기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다들 아시겠지만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면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왜 혜택을 주냐면 자원이 없잖아요. 재활용을 하겠대. 그럼 국가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물상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고물상에서 물건 같은 거 받아갖고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재활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죠. 여기는 별로 외우실 건 없어요. 왜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뭐 103분의 3이네 110분의 10이네 되어 있는데 어차피 두 개밖에 없거든요. 103분의 3이랑 110분의 10.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110분의 10은 줘요. 그러면 자동차 아니면 다 103분의 3으로 기억하면 되시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있어요. 357페이지. 그래서 35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솔직히 연습은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기는 합니다. 여기 357페이지 보시면 겸용사업자라고 있어요.
겸용사업자 위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과세 플러스 면세. 그래서 겸용사업자의 뜻이 뭐냐면은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걸 겸용사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겸용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과세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세만 할 수도 있고, 면세만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것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약국. 약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회사예요. 같이 있는 곳입니다. 또 조제 용역은 면세고 일반 의약품은 뭐라고요? 과세.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얘 때문에. 불공. 우리 불공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면세 관련 비용. 그래서 면세와 관련된 거는 과세 처리를 못 받고 불공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약국에서 한 약사가 면세 쪽에도 일하고 과세 쪽에도 일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약국에서 쓰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과세 쪽에도 쓰이고 면세 쪽에도 쓰여.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나눠줘야 돼요. 왜 나눠줘야 되냐면 한쪽에서만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과세에서만 일했으면 과세로 넘기면 되고 면세에서만 일했으면 면세로 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겸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는 과세, 일부는 뭐요? 면세. 이렇게 양쪽에 다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약국 말고 또 있어요. 신문사.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인쇄기계가 있어요. 네, 인쇄기가 있는데 이 인쇄기계 안에서 신문 만들죠. 근데 이 신문 안에 보시면 일반적인 신문은 면세거든요. 근데 신문 안에 광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이렇게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났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같이 썼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우리 친구랑 밥 같이 먹었어. 그럼 기준 정해서 나누잖아요. 만약에 둘이서 밥 먹었는데 2만 원 나왔어. 그럼 만 원씩 뭐 해야 되죠? 나눠서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나 세무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로 많이 나눠요. 매출액. 그래서 신문 팔아서 얼마 벌었냐, 광고비로 얼마 벌었냐, 거기에 이제 기준점을 잡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과세는 과세고 면세는 불공이라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면세 관련 비용은 뭐라 그랬어요? 불공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했으면 나눌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 한쪽에다 그냥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딨냐 357페이지 공통 매입세액의 의라고 있습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의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과세와 비과세 사업 겸용자도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그러니까 안분을 하는 이유는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에만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에 썼을 경우에는 그거를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이건 나중에 실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358페이지 요거까지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8페이지 보시면은요 안분계산의 배제 이거는 외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안분계산의 배제 나오면 숫자 5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숫자 몇을 기억하시라고요? 5.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얼마 미만이요? 5만 원 미만.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론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5 아닌 거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안분계산의 배제가 대부분 숫자 몇하고 연관이 있어요? 5하고. 원래 따르게 이거 원래 외워야 되는데 뭐 저희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울 시간에 딴 거 외우는 게 저희한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4시 5분에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내고 저기 소득세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내일 소득세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